자, 사드 핵심 장비가 전격 배치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 학장 그리고 부형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어려울 거라고 해왔었는데 먼저 10일 전 국방부 브리핑 보겠습니다. 물리적 시간을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나요?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단기간 내에 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게 4월 17일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대선 전에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한미 양국이 합의를 해서 사드가 들여왔고 이미 실전 배치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찬반 논쟁은 이제는 소모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 국민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순간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로 우리 한국을 공격했을 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거는 사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2월에 예. 북한이 3월에 북한이 그 3차 핵실험 하잖아요. 그러니까 괌 지사는 동구에다 빨리 사드 배치해라. 그래서 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UAE도 이게 포대를 사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는 순수히 방어무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드에 탄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폭약이 없습니다. 이건 날아오는 거를 정면으로 충돌해서 운동 에너지, 충돌 에너지로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탄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2016년 7월에 우리 기자들이 괌에 갔을 때 허용치의 0.007%, 다시 말하면 0.00007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장비고 우리 국방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압력을 하고 하면서 이 기회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추구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경제 압력을 하고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이 방어 무기를 갖추어 놔야만 네. 그 압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있다. 예. 그리고 그게 조금 이제 대선 후까지 기다리는 건 조금 이제 그 실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사드 발사대가 6대 중에서 2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가동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했더니 이것도 이제 램만 연결을 하면은 실제로 네.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대선 전까지는 어렵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예, 뭐 SNS 상에서 지금 뭐 기습 배치다, 뭐 네. 진격의 사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냐. 지금 아까 국방부 대변인의 얘기는 환경 영향 평가인데 이게 보통 몇 개월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환경 영향에 대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꼭 의무 사항은 아닌데 국방부가 자진해서 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치해 놓고 일단 지금은 배치된 겁니다. 초읽기가 아니라 네. 배치됐고 예. 포대는 사실 발사대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 개 있을수록 이 매스레이드라 여러 개 살보라 그러거든요. 그 최근에 그 뒤에 화면에 나오겠지만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잖아요. 예. 그걸 사드를 좀 무력화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발사대가 여러 있으면 동시 교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6개의 발사대를 많이 하는데 9개까지 늘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개 정도도 초보적인 예. 교전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 한미 양국의 조치로 대북 압박 공조를 이어온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美韩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将破坏地区的战略平衡，进一步刺激半岛的紧张局势。中方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捍卫自身的利益。 중국은 어쨌든 한반도 사드 배치는 반대인데 미국하고의 어떤 무슨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취할 태도는 뭡니까? 사실은 중국은 지금 굉장히 그 좀 숙고해 다시 한번 모든 그 대북
그 어떤 전략, 예. 핵 대응 전략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방어무기를 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면 우리는 사드가 필요가 없다. 그다음 당연히 중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또는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그 핵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예. 그거에 중점을 두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순수히 방어무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탄두에 폭약 자체가 폭약이 없는 없다. 그거를 계속 그 배치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저는 중국이 G2 국가로서 유럽 예. 국가들도 네. 보고 있고 아시아 국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G2가 저렇게 비합리적일까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위상에 좀 어떤 이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드에 관한 그 팩트부터 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떤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아주 강했다면 지금 좀 수위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미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미중 간에 빅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미중 간의 이 게임은 사드는 좀 굉장히 자그마한 것이고 더 큰 그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판에 있는 어떤 예. 펜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반발은 살짝 말의 전쟁이 조금 있을 뿐이지 예. 미중 간에 이것을 가지고 더 밀어붙이기는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과 대화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밝혀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대북 기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e're very angry at what he's done. And frankly, this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You know, I would never say no. It may be very late. It's very late. It's very late in the picture right now. 부의원님,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존에는 강공일변도였습니다. 강경일변도였는데 이번에는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뒤에 것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앞에 것이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압박과 관여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여하고 그 대화를 한 조건이 비핵화한다면 전제를 한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비핵화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혹은 한 1, 2년은 최고의 압박만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북한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방식은 처음이니까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정말 중국이 송유관을 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을 것 같고 미국이 정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싶을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 힐러리와 그 트럼프의 대선 과정에서 북한은 트럼프가 됐으면 했었죠. 네.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요새 드러나고 있고 그런 네. 오판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그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건 굉장히 김정은이 고민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적대 세력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우리 1단계 포병 무력의 불의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북한은 확실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판단이 옳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만약 ICBM이나 SLBM을 만약 그 개발하게 되면 예. 본토가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 이 본국의 이제 안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군사력과 국력이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변에 많은 이제 기지도 갖고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처럼 제일 처음에 강경하게 나오다가 그다음 협상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 쏘아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트럼프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미사일 시험 발사도 가끔 이제 실패도 많이 하고 예. 또 연기하고 하는 것에 어떤 경제 제재의 효과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그 이런저런 있는 부품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이 빅딜을 하고 싶은데 이제 미국은 그까지 허용을 하지 예.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